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영하 11도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도 각별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 그리고 향후 전망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중요한 거시경제 일정 짚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자, 별 3개짜리만 한번 목록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요 금요일에 발표되는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 지표를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2%라고 하는 목표치는 이 근원 PCE 지표가 2% 이내로 이제 내려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3.4%, 3% 이상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표치까지 가야 되는 과정들은 굉장히 긴데, 우리가 이 추세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예측치를 하회하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이제는 뭐 목표치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굉장히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PC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년에 어떤 전체적인 연준의 정책의 큰 흐름들이 또 조금 더 확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선이 여전히 지금 1일봉 기준으로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이 기울기가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삼각 수렴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기술적인 분석들을 뭐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심리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어떤 상황들에서도 그 지표들이 많이 좀 들어맞는 거를 볼 수가 있었죠. 보시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지지부진한 시간들을 겪었는데, 여기서 지금 상승 삼각수렴 패턴이 지금 발생하고 나서 지금 이 마무리 지점에서 좀 크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지부진하게 가격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뭔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기술적인 분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2.09%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은 방어를 좀 더 잘했습니다. 1.35% 하락을 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모두 다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구간, 지금 53%에 딱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추세의 어떤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어제보다 8계단 하락을 해서 65입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보겠습니다. 네, 먼저 파이어 차트 보시면 역시나 매도벽이 좀 더 뚜렷하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구간들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45에서 가장 뚜렷한 구간은 여전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44.7에서 45 사이의 영역이고요. 네, 그리고 44K에서도 지금 좀 두텁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좀 진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들이 다 지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43K에서도 하나가 생겨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이 구간들이 하나씩 저항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매수벽 같은 경우도 지금 두껍진 않지만 이 구간에서 뭐 매 가격대마다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세들도요, 지금 더 이상의 하락들을 정말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지금 가장 뚜렷하게 형성된 거는 여기선 보이지 않는데 38K에서 지금 가장 뚜렷하게 매수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이 구간에서 소폭 이제 물량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반등을 이끌었는데, 여기서부터 홀딩을 했고요. 그 같은 구간 동안에 나머지 고래들은 대부분은 물량을 지금 던져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구간, 지금 최근 시점에서는 지금 모든 고래들이 다 물량을 던져놓고 있는 거를 이 CBD 차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이슈들과 각종 데이터들을 통해서 또 이 시장의 상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좋은 한 해를 보냈죠. 우리가 등락이 있었지만은 바로 전년도 2022년도에 굉장히 큰 침체를 겪었는데, 지금 올해는 이 정도의 지금 수익률을 현 시점에서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위를 매겨봤더니 지금 2014년도 이후로는 거의 세 번째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2020년도 다음으로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또 이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 힘을 낼지를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내재적인 이슈들은 이 ETF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내년 1월 10일이라는 어떤 카운트다운 일정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일정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블랙락이 지금 SEC와 지금 세너 차례 정도 이제 본격적인 미팅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어떤 승인의 핵심은 이 블랙락의 어떤 방향성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블랙락을 승인을 해주면 나머지도 다 승인을 해주는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부분은 현금과 이 현물의 어떤 발행과 상환에 관련된 이 두 가지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블랙락이 계속해서 이제 현금보다는 현물을 기반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SEC와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SEC가 이걸 가지고서 절대 허용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ETF의 어떤 승인 여부에 대한 방향성들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SEC가 계속해서 지금 현금 기반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물 ETF로 하게 되면은 세금 효율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투자자들이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의 일부를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이 GLD 같은 상품들과는 지금 다른 방식을 지금 SEC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세금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향후에 출시가 되더라도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블랙락은 현물 발행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둘이 어떤 타협점을 찾느냐가 마지막 변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온체인 지표 한번 보시면요. 지금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수수료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순에 지금 오디너스 프로토콜과 지금 BRC20 토큰의 어떤 인스크립션 기능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수수료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또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요, 과거에 이제 불장이 왔던 이 시기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3일 연속으로 이더리움보다도 더 높은 수수료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더리움과 BTC를 비교한 이 지표인데, 요거보다 상단에 있으면 더 많은 수수료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시사점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더리움은 이 디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다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더리움이 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 오디너스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지금 트랜잭션 수수료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과거에는 이제 자산의 성격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 두 개의 어떤 자산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내러티브들이 이제는 좀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두 가지가 약간은 비슷한 측면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부에서도 이 커뮤니티에서는 찬반의 여론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mempool에서 아직 거래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래가 거의 35만 건 가깝게 지금 누적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이 네트워크의 어떤 부활을 가중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오디너스에서 발생하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보는 개발자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흐름들은요, 어차피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비트코인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에서 인위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이 네트워크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어떤 상황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요, 결국은 이거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어떤 활동성의 어떤 증가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 기업들이 대규모 채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레이어 2 솔루션들이 더 많이 확장되고 발전하는 과정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는 뭐 장기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거래 수수료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채굴자들의 수익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블록 보상들이 우리가 이제 줄어들게 되죠.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채굴자들에게는 지금 이 거래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 어떤 변화들, 그 생태계가 확장되는 부분들은 그런 지점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향후에 어떤 반감기 패턴들이 달라질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해석이긴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이 공급이 굉장히 많은 긴축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채굴자들의 수익 자체가 일시적으로 반토막이 난다라는 개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의 현상으로서 굉장히 이 상승을 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채굴 보상이 아닌 다른 거래 수수료 측면에서 채굴자들이 굉장히 충분한 수익을 만약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반감기의 어떤 기점으로 한 변화들은 뭐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유통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일 동안에 3.5%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이 구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유통량들이 마이너스에 있었는데 거의 1년 반 만에 지금 양수로 전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기간을 겪다가 처음으로 순자본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이거는 굉장히 유동성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조짐들이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대세 상승장으로 연결되는 그림들이 여러 가지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유동성들, 거시경제적인 유동성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M2 광의통화 지표가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1960년대 이후로 지금 가장 깊은 수준으로 지금 추축이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이 광의통화의 어떤 유통량들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상승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온체인 캐피털의 CEO입니다. 란 노이어라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좀 이 시장에서 유명한 어떤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알트코인 데일리와 인터뷰를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조만간에 조정을 받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그런데 조정 뒤에 오는 슈퍼 사이클에서는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1억에 대한 부분들, 뭐 10만 달러는 분명히 넘길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보다는 2배 정도 더 불리시한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이유에는 세 가지의 어떤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많이 언급을 했던 겁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현물 ETF 승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이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 이 M2 통화의 굉장히 많은 상승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산 운용 규모가 큰 이 자산 운용 서정 한 곳이죠. 이 피델리티가 이번에 현물 ETF도 신청을 했는데요. 자,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를 평가를 하면서 이 가치가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할 것인가. 자, 요 부분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약 8천억 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2031년이 넘어서는 요 시점에서는 아마도 15조 달러 정도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0년 이내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18배에서 20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15조 달러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이제 금을 추월할 것이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의 시가총액이 한 13.7조 달러 정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10년 내에는 비트코인이 금을 따라잡을 것 같다라고 지금 피델리티에서 공식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 많은 또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이 전망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 2030년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에서 2026년 요 정도 부근이 되면은 금 시가총액을 추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망 말씀드리기 전에 뉴스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를 가장 먼저 법정화폐로 도입한 나라가 엘살바도르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이 나라가 많은 브랜딩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도입이 아니었으면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만한 중남미의 굉장히 작은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 이 나라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지금 많은 여행들도 사람들이 가게 되고 상황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치안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해결이 되고, 어떤 관광업이나 이런 부분들로도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유비자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갖다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엘살바도르 정부에 보증금 999달러를 내고 비트코인에 100만 달러 투자를 약정한 1000명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올해 연내에 아마도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100만 달러라고 하는 돈은 분명히 작은 돈이 아닌데 굉장히 많은 또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도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격 전망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락 추세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선과 이 하락 추세선 사이에서 이제 가격이 이제 삼각 수렴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뭔가 어떤 큰 변동성들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기술적 분석상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부분에서도 지금 상승 삼각 수렴 패턴 이후에 급등을 했던 거죠. 이건 패턴상으로 요 상승 삼각 수렴 패턴은 가격이 상승 패턴 중에 하나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어떤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든 아래로든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지금 RSI가 지금 하락 추세를 같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20일 지수 이동 평균선도 조금 더 평평해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추세들도 지금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종합을 했을 때는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요 구간이 지금 41K입니다. 41.3K인데 요 구간을 잘 지켜내고 반등을 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 구간이 뚫리게 되면은 요 구간까지 이제 떨어질 수 있다. 그게 37.9K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하게 됐을 때는 44.7K를 다시 도달해서 이 저항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간을 돌파하면은 48K를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던 것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시간 봉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미 이동평균선이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과 지금 이동평균선이 모두 다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RSI도 음수 영역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단기 하락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37.9K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 이제 도달해야 되는 부분들, 만약에 한번 지지를 받는다면 요 구간이겠죠. 그래서 40K 부근에서 반드시 또 지지를 한번 하게 되면은 추세들이 다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반등을 했을 때는 지금 먼저 44.7K에 도달하기 전에 43.5K에 먼저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통과해서 44.7, 48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구간들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석가들이요, 지금 하락 추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석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역을 뭐 37K 전후로 다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그래서 35에서 37 정도의 구간들을 얘기를 하면서, 요 구간에서 다지기를 하고 갔을 때 훨씬 더 건전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패턴상으로도 지금 약세 깃발형 패턴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어 플래그 패턴 이후에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구간들이 대부분은 지금 37.9K 요 구간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요거를 조금만 시점을 길게 봤을 때는 대부분은 불리시한 관점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가우시안 채널이 지금 녹색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지금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들은요, 장기적으로 어떤 상승 추세들이 전혀 꺾이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된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여전히 지금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지금 매입을 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매도해야 되는 구간들과 매수해야 되는 영역들을 지금 만들어 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매수가 가능한 영역들이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이탈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관심들이 더 많이 알트코인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도요, 지금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당분간도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큰 호재들이 들려오기 전에는 알트코인들이 선전할 가능성들이 높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가장 큰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굉장히 담고 있는 시그널들이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만 해도 2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물량들을 지금 고래들은 이더리움을 매입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이 병렬 채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패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이 또 중요한 어떤 저항 구간인데 지금 최근에 이걸 뚫지 못하고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석가들은 0.5 정도까지는 더 하한선으로 후퇴할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요 구간까지를 중요한 또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